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세 번째 시간, 최강의 영향력.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읽어드릴 장의 제목은 제9장 영향력의 미래, 나의 몸에 당신의 머리. The Influential Mind. 최초의 인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물이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고 함께 이동했으며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다. 아직 언어는 진화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과 손짓 그리고 음성으로 공포와 흥분, 사랑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 약탈자가 다가오면 급박한 비명으로 그 위험을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신호할 수 있었다. 함께하며 나누는 상호작용의 기쁨은 웃음으로 표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신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이 2019년 8월 23일 날 인쇄 8월 30일 날 일세 발행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 과정을 거친 뒤 우리의 조상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 그것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다. 문자와 달리 음성 언어는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당연하죠. 흔적이 없죠. 전문가들은 우리의 조상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175만 년 전과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5만 년 전 사이에 인류의 언어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한 것은 우주 공간을 계속 떠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이 물질화할 수 있다. 돈이 들어온다, 건강하다면은 그것이 물질화돼서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온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놀라운 현상과 원리가 있습니다. 언어가 출현한 이후 의견과 신념, 열망을 나누는 인간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약 초기 인류학계의 추정이 정확하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아마도 아프리카를 떠나 세상의 나머지 부분을 탐험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시에 케네디 같은 인물이 기존의 환경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보자고 그들을 설득했을 것이다. 문자가 출현한 것은 그러고도 한참 뒤의 일이다. 문자, 단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문자는 약 5200년 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식을 전파하는 능력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5200년 전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됐다. 문자 덕분에 결코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오늘날은 특히 그렇죠. 책이라는 것이 있고 인터넷 신문이 있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실제로 오늘날 인간의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원천 중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기록된 일련의 산문 아니던가. 문자의 뒤를 이어 인쇄 기술이 발달했다. 그러한 기술적 진보는 약 144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특정인의 견해가 세계 곳곳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고서 또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20세기 초에 이르러 라디오가 인쇄의 뒤를 이었다. 라디오 덕분에 사람들은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즉각적으로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됐다. 1927년 무렵 텔레비전이 라디오의 뒤를 이어 출연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상용화에는
얼마의 시간이 더 걸려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표정도 공유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술에 수신 말단에 위치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1990년 그 뒤 1990년 무렵에 이르러 인터넷이 출현했다. 월드와이드 웹 WWW 이 월드와이드 웹은 아이디어의 공유와 영향력 행사에 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그렇군요. 아이디어와 공유, 영향력 행사에 드는 비용 거의 제로. 사람들은 이제 언어와 이미지, 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견해 거의 공짜로 세상 사람들에게 피력할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한 가지 독립체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그 구성체는 그 모든 기술들의 타깃이었는데도 그랬다. 바로 인간의 뇌가 그것이다. 인간의 진화는 기술보다 더 느리게 진행됐으며 뇌라는 주요 기관은 문자가 처음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 결과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인간과 오늘날의 우리를 비교하면 모종의 중요한 변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뇌의 전두엽 영역에서 그렇다. 전두엽. 그렇지만 그렇게 최초의 인간과 비교하는 경우에조차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인류의 신념과 행동을 형성했던 열망, 동기 그리고 두려움의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느 한 머리가 다른 머리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원리 역시 변함없이 그대로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뇌의 전두엽에 있어서 최초의 인간과 그 후의 인간 사이에 모종의 변이가 있었다라는 그 근거 자료는 이렇습니다. Neuralink and incel, the primate neocortex in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죠. Journal of Human Evolution 37호 넘버 2 1999년판 191페이지에서 223페이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꼭지 제목은 두 개의 뇌와 한 개의 전선이란 제목입니다. 만약 당신이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단어를 타이핑한다면 그것은 다른 뇌들이 포착할 수 있는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소리와 움직임, 건드림을 통해 자신의 뇌를 다른 사람의 뇌에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먼저 당신의 뇌에서 전기적 신호로 생성된 뒤 소리로 전환되고 그 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 있는 수용기에 포착되면 그 사람의 뇌에서는 전기적 신호로 전환된 뒤 특정한 단어나 문장 또는 생각으로 해석된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지난
중략입니다. 지난 수년간 신경과학자들은 두 개의 뇌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한 뇌가 다른 뇌에서 생성된 전기적 신호를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 결국 중략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호머에게 영향을 끼쳤다. 중요한 것은 호머가 아인슈타인을 보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듣지 않은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원초적 본질뿐이었다. 한 뇌의 신경세포 발화가 다른 뇌의 신경세포 발화에 직접 영향을 끼쳐 행동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얘기다.